오늘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대통령, 경제를 모른다. 아예 단정해버렸습니다. 과연 어떤 공방과 대화가 오갔는지 우리 국회의 모습을 정리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장 차장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이게 홍기택 AIIB 부총재, 대우조선해양관리의 부실 책임에 서 있는데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휴직한 상태고요. 네. 이제 본인은 뭐 6개월 정도 이제 휴직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그 직에서 이제 물러났는데 네. 아직 뭐 국내에 들어왔다는 소식도 없고요. 네. 제3국으로 또 어디를 갔는지 아직 행방이 좀 묘연한 상태입니다. 자, 베이징에 있는 AIIB, 중국이 주도하에서 미국과 일본 중심의 금융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 우리가 4조 원이나 내고 들어갔는데요. 일단 6개월간 휴직했고 현재 행방과 관련해서는 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닌가 정도 유일호 경제장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아주 날선 공방이 있었습니다. 자, 김부겸 의원과 경제부총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총리 무슨 말씀하세요? 투자 국가를 어떻게 정하느냐 등등 지금 대한민국에 모든 관심이 있는데 부총리가 자기 임의대로 이탈해서 그래서 휴직을 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런 엉터리 짓을 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고 모두 다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스캔들 하나 그게 두려워서 지금 현재 현장 이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추천했는지도 모르겠다. 본인이 알아서 이런 답변 하시면 안 되죠. 누가 추천했을 거 아닙니까? 국내 그걸 검증하는 시스템도 없어요? 의원님, 저희가 추천을 한다고 그래서 AIIB가 그걸 받아들인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 박성부 국장. 자, 홍기택 산업은행장 중국에 가 있는데 돌아왔잖아요. 6개월간 휴직을 했습니다. 과연 누가 추천했는지 등등을 추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뭐 저것은 네. 추천 과정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애초 낙하산으로 사실 사는 총재에 가서 어떤 1억 5천의 분식회계에도 눈을 감고 네. 그리고 또 4조 원의 추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키웠던 사는 총재. 네. 그 책임자가 그것도 사실은 지금 책임 추궁을 받게 되니까 그거 내가 결정한 거 아니다. 네. 청와대와 금융위와 다 여기서 결정한 거지 나는 그냥 들러리 신세였다. 네. 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발언을 한 걸로도 모자라서 네. 그런 것이 국내 언론에서 많이 부담이 되니까 슬며시 말하자면 잠적을 하다시피 지금 네. 어떤 휴직계를 내고 국제기구에 더구나 AIIB는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4조 원을 투입해가면서 네. 이 동아시아 경제블록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정말 어렵사리 가서 가입을 한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위의 투자국으로 돼 있는데 네. 네. 출자국으로 돼 있는데 그 부총재로 가 있으면서 무책임하게 지금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다고 휴직계를 내고 나가 있다? 네. 이것은 공인으로서 할 처신이 아니고요. 네. 지금 당국도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저 상황에 대해서 빨리 정확하게 이 사람의 현재 신병과 현재 행방을 빨리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빨리 본인의 사표를 분명히 AIIB 부총재 사의를 확인한다면 한국은 훨씬 더 훌륭한 누구를 추천한다는 걸 빨리 중국에 네. 홍보를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4조 원을 투입하고도 이 부총재 자리가 날아가고 네. 우리는 AIIB에서 힘을 쓸 수 없는 네. 5위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으로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자, 대통령이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인수위원회 발탁됐고, 산업은행장이 됐고, 자, 국제기구 부총재 자리까지 갔는데, 일단 청와대 부담스러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바람에 6개월간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처신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공인의식이 있었다라면 저렇게 네. 무책임하게 휴직을 하거나 잠적을 하진 않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홍기택 전 산업은행 총재에게 지금 이 혐의가 있는 게요. 네.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1조 5천억 원의 이 분식회계를 하는데 약간 방조한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 검찰 수사가 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지금 네. 잠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검찰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현직에서 좀 물러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자리이니만큼 어떻게 하면 이제 후임자를 정하는 절차까지 마무리를 짓고 나왔어야 하는데 너무 좀 무책임하게 저렇게 휴직한 게 아닌가 하는 이 비난을 면키가 네.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또 기획재정위원회 장면 하나 또 보겠습니다. 오늘요. 자, 노태우 정부 시절의 경제기획원 장관, 문희갑 경제부총리 이름까지 직접 거론될 정도로 야당은
정부를 추궁했습니다. 그리고요, 자, 대통령과의 관계를 비꼬는 듯한 얘기도 많이 등장했는데 그 장면 안내하겠습니다. 아니 군사 독재 시절에도 문희갑 씨라든지 경제 관료들은 뭘 했어요.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고 이게 과연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끌려다니는 이런 경제부처가 돼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의 기미가 찾기 어렵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경제를 모른다고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뭐 본인 판단, 그렇고요. 언론이 그렇게 추경 보고 말씀- 국민이 그렇게 봅니다. 예, 그건 하나 뭐 예를 들읍시다. 그렇게까지 대통령한테 잘 보려고 하실 필요 없고.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려고 한 것이지 그거 하나만 특별히 뭐 들어봅시다.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총리 말이죠. 자, 그렇게까지 대통령한테 잘 보일 필요 없고, 뭐 거의 반말에 가까운 질문도 계속 오갈 정도로 자,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야당은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송영길 의원은 네. 지금 본인이 이제 대표 경선에도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당의 열성적인 지지층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돌직구를 과감히 날리고 네. 이런 대표성 있는 우리 야당의 정통 대표 주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의미에서 조금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고 이런 부분은 만일에 입장을 바꿔서 자 노무현 대통령이나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이 저런 비판했다면 송영길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 대통령이 또 아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 얘기도 했는데 네.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를 잘 알아서 그 당시에 물가가 안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대통령은 경제의 큰 방향을 정하고 사람을 제대로 쓰면 되는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필요한 지금 어떤 정쟁적 언쟁의 태도를 보이게 되면 객관적인 국민이 많이 좀 야당에게 눈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네. 우려하는 대목이 있고 네. 야당으로서 그러나 어떤 분명하게 지금 유일호 부총리와 현 경제 내각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적시해서 네. 그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논쟁이라면 얼마든지 있어야 되는데 네. 조금 논쟁을 좀 제대로 내용을 갖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구자용 차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추미애 의원이 새만금 신공항 얘기를 했을 때 네. 전북에 많이 있는 당원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했는데 네. 이제 광주 출신인 송영길 의원은 이제 광주 전남의 많은 당원들이 이제 경선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머리에서 떠나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금 박성원 부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에게 네.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경제 실정에 대해서 이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네. 유일호 부총리를 이제 질타를 했는데 그 질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너무 이 인신 공격성으로 좀 흐른 측면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 오늘 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또 질타가 계속 이어졌는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별명이 순둥이잖아요. 굉장히 착한 남자고 뭐 그런 인상 때문에 굉장히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쉽사리 표정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오늘 한마디 더 나왔는데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 회의의 존재, 그 역할에 대해서 유일호 부총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뭐 산업은행 관련해서 구조조정 관련해서 본인은 뭐 주 인물이 아니고 서별관 회의에서 다 결정했다. 그 후에 또 번복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서별관 회의에서 그것을 논의를 한 것이지 무슨 뭐 누가 뭘 지시를 하고 이런 것은 없었다. 실제 결정이 나는 것은 무슨 경제관계 장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예. 서별관 회의라는 것, 청와대 그 회의가체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국민들이 잘 모르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나라 경제가 오물딱 주물딱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받는 인상을 갖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전 협의를 이제 서별관에서 해서 이제 뭐 논의가 됐었다라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유일호 부총리는 이제 경제장관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지 서별관 회의에서 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국회 답변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요, 정부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는데 좀 급급한데 네. 사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한 것은 방어나 해명이 아니라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를 들면 휴직 처리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부총재 자리를 대한민국 몫을 지금 뺏기게 생겼는데 네. 이걸 그러면 정부가 긴밀하게 움직여서 중국이나 아니면 AIB를 통해서 우리 네. 몫을 찾겠다. 이런 어떤 이제 해결이나 대안을 좀 제시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네. 대체로 공무원들은 국회에서 답변할 때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방어적인 이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제 질타가 좀 더 강해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국회가 시작됐고 이제 당국자들이 앉아서 이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듣습니다만 어쨌건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 여러 가지 공방이 날석에 진행됐다는 것 저희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